오늘장 어떤 이슈가 변수가 될지 기다리고 계시나요? 오늘장 이슈가 될 재료를 미리 주목해본다. 화요일 두 분과 함께 해보죠. 유한타증권 여의도 영업부 박우경 부장,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우경 부장님 갖고 오신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IT 하드웨어 쪽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그 주가 움직임이 가장 좋은데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아무래도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열풍들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온 디바이스 AI라고 한다면은 스마트폰에서 AI를 활용을 한 그런 그 형태의 디바이스들이 이제 생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휴대폰 전반적인 업종들의 좀 훈풍들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훈풍만으로는 휴대폰 관련주들이 움직이기에는 상당히 약한데, 그동안에 이제 휴대폰 관련주들이 어떻게 하면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까가 가장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의 그런 그 휴대폰, 스마트폰 판매량들이 이제는 확연하게 좀 바닥을 치고 돌아서고 있는 양상들을 저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웨이의 돌풍이죠? 중국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앵커님들 두 분도 얼마나 교체 주기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걸 2년은 못 채우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미국에서 이제 S21 갤럭시를 샀었는데 지금 4년째 쓰고 있습니다. 고장이 너무 안 나가지고. 이거 삼성전자의 호재인가요, 약재인가요? 고장이 너무 안 나서 교체 주기가 저는 굉장히 깁니다.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젊은 분은 2년마다 바뀌는 게 맞고요. 정상적으로 젊은 분. 네, 젊은 분들은 맞고. 저도 자주 바꾸겠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지금 그 스마트폰 주기가 5년에서 6년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스마트폰이 역성장을 9분기 연속으로 좀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가장 큰 이유가 교체 수기가 특별하게 과거와 다른 점이 없고, 워낙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좀 잘 되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교체 주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교체 주기가 이제는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즌들이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왔다. 그게 이제 중국에서 중국 모바일 출하량이 데이터들이 반등하고 있다가 이제 가장 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 브랜드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들, 강한 그런 효과들을 화웨이, 샤오미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보여주고 있다가 가장 키포인트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생성용 AI가 스마트폰에도 접목이 되면서 IT 업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 디바이스 AI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 내년 초에 출시되는 갤럭시 S24 시리즈에도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갤럭시는 보통 그전에 저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유저분들은 빅스비를 많이 사용하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시리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아마 그런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은 빅스비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단순하게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화 걸어줘, 이에서 앵커한테 전화 걸어줘. 네. 그다음에 텍스트 문자 그 정도인데, 그거보다 좀 고차원적으로 내가 찾고 싶어하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활용할 수 있는 기대감들, 그다음에 문서 작업도 여러 가지 이미지까지도 좀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휴대폰 내의 활용도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가 많이 들어가고 다양한 정보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NPU라는 이런 칩들이 가장 유망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작업들은 당연하게 이제 모든 게 병렬 작업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데이터를 많이 가져야 되고 열의 발산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비메모리 반도체의 훈풍으로 좀 일어나고 있나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빅스비는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제 말을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말씀하신 온 디바이스 S24에 탑재된다는 내년 초부터, 그게 이제 삼성이 최근에 그 가우스라는 이름으로 AI 선보였었는데 아마 그게 탑재될 것 같고요.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은 어떻습니까?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생성형 AI 경쟁, 이거 최근에 뛰어들었죠. 중국에서 이제 폴더블 시장, 스마트폰 시장이 3분기 지난해 같은 그 동기 대비 해가지고 약 100%가 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은 로컬 브랜드들이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그래도 2위 정도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폴더블 안에서는요? 예, 폴더블 안에서요. 아. 근데 폴더블 판매가 아무래도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죠. 약 1% 미만이기 그거밖에 안 때문에 되구나. 유의미한 시장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장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저희가 폴더블이 플립형이 있고 폴더가 있는데 네. 이제 여기 팀장님께서는 화면을 큰 걸 쓰시고 이해수 저는 플립을 앵커분은 씁니다. 플립을 써가지고 디자인을 좀 강조하는 걸 쓰는데 플립이 오히려 더 많이 판매되고요. 이 폴더는 그 사무적인 용도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조금은 가격을 싼 저가용으로 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그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폴더블 시장은 향후에도 파이가 커질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이화진 과장님 주목하고 계신 섹터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이번 주에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이제 출시가 되니까 아, 이제 드디어 나오죠. 네, 예. 이제 자율주행이 조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흐름으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도를 받고 이제 길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제가 7월 달에 기획을 했던 건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예약 주문량이 한 200만 대가 이제 조금 예약 주문이 나왔었고 물론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컨센 자체를 좀 낮췄다. 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뭐 그런 이슈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물론 사이버트럭도 중요하겠지만은 자율주행인 FSD V12 출시가 좀 시장에서는 좀 주목받는 단계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레벨 2.5단계 이제 수준이긴 하지만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레벨 3단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좀 신차를 좀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V12 물론 중국 쪽에서는 이제 연기가 되긴 했지만은 이제 한 달 좀 시차가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자율주행의 이제 본격적인 레벨 3단계 이제 시점이 이제 초입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자율주행 택시를 하고 있는 GM의 크루즈나 뭐 구글의 웨이모나 그리고 전체적인 대장주인 모빌아이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모빌아이는 일단은 이제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구간이다 이제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자율주행은 단순히 우리 상반기까지는 좀 테마주로서 움직였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실적과 이제 이런 관련된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좀 됐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사이버 트럭이죠? 예, 맞습니다. 모빌아이는 이제 뉴욕에 있을 때 뭐 그 공모를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끌었었는데 그게 원래 인텔이 이제 인수를 한 네. 회사입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기술 이스라엘 업체죠. 예, 근데 주가는 안 움직이더라고요. 생각만큼. 주가가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드디어 기다리던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첫 배송 행사가 이제 이번 주에 개최가 되는 건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내년 상반기에 또 자율주행 레벨 3 수준 신차 공개를 앞둔 회사들도 많죠. 네, 원래 현대차 그룹도 G90을 올해 연말에 내려고 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미뤄진 거예요? 자율주행 이슈가 워낙 이제 안정성 사고가 아까 얘기했던 크루즈나 이런 웨이모 같은 경우는 실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가끔 몇 번씩 났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안정성에 대한 테스트를 좀 더 좀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내년 상반기로 조금 미뤄진 상태이긴 한데 네. 지금 벤츠 S클래스 그리고 현대차의 G90, 기아의 EV9 같은 경우가 내년 상반기 레벨 3단계 자동차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뭐 테슬라 이제 V12랑 이제 뭐 정도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주와 휴대폰 부품주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이 반등하고 있다. 휴대폰 부품주 vs 오는 30일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출시된다. 자율주행 관련주. 자, 어떤 테마에 조금 더 마음이 갈지는 기업 선별까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박우경 부장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이제 스마트폰이 고사양화되고 메모리가 많이 이제 필요한 시대로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스마트폰을 좀 바꾸면서 메모리량이 가장 큰 최고급 사양으로 이제 아이폰으로 바꾸셨나요? 예, 아이폰에서도 오. 가장 큰 1테라로 기기로 일부러 좀 바꿨습니다. 아, 그러기 예. 힘든데? 게임하세요? 아닙니다. 게임은 전혀 안 하는데 앞으로 AI를 좀 대비하기 근데 위해서 지금까지 AI 갤럭시 많이 얘기를 계속 쓰시려고요? 하시고 네. 애플을 사셨군요. 네. 예, 그런 만큼 이제 메모리량이 이제 저희가 필요가 이제 된다 보면은 그거에 필요한 기판이 더욱더 사용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모바일량 기판의 그런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심텍을
지금부터는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일에도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양호하고 큰 폭으로 올랐었던 계기가 단순하게 이제 휴대폰에 대한 판매 대수에 대한 휴대폰이 이제는 그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라는 게 좀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온 디바이스상의 AI가 된다라고 모든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확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메모리량은 디램과 낸드에 대한 고사양화는 필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다양하게 좀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칩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심텍뿐만 아니라 이슈페타시스라든지 엔비디아가 또 밤사이에 반등을 해줬거든요. 기판 관련 종목들 흐름 좀 괜찮을까요? 그렇죠. 보통 저희가 이제 기판 종목들이 이제 모바일량이 있고요. PC, 서버, 이제 통신량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다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일에도 큰 폭으로 좀 올라오긴 했지만 저가 매수세는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이제 이화진 과장님 아까 선택하셨던 자율주행 관련주 그 안에서는 어떤 기업 유망합니까? 일단 넥스트 칩이고요. 일단 부장님 넥스트 말씀하셨 칩. 네, 온 디바이스 AI도 포함되는 또 자율주행 그러네요. 관련입니다. 사실 어제 하나증권에서 이제 커플 데이를 실시를 했었는데 이제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칩스 미디어, 넥스트 칩이 가장 많이 조금 인파가 몰렸던 이제 종목 중에 하나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웨이모나 이런 크루즈가 택시가 사고가 났던 이유가 워낙 이제 인파가 많았을 때는 이게 전파가 안 되거나 이제 영상 처리 장치가 빠르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오류로 통해 가지고 정체 구간에 있었던 사고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넥스트 칩 같은 경우가 일반 신호 장치를 결국에는 이제 영상 처리 장치로 이제 빠르게 고화질로 개선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레벨 3단계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카메라 대수도 이제 7대에서 12대 그리 한 60에서 70% 정도 이제 더 많은 카메라를 탑재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물론 테슬라에 납품을 하지는 않지만은 현대차 그룹이나 특히 중국 쪽 BYD나 이런 관련된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들로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 칩이나 이제 ISP가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지금 당장에 흑자는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 2025년쯤에 흑자 전환을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빌아이를 이제 필두로 해서 최근에 뭐 프론티어도 흑자 전환을 했다시피 자율주행이 결국에는 이제 1, 2년 사이에 실적으로 크게 개선되는 구간으로 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부터라도 이제 넥스트 칩은 조금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영상 관련 기술을 만드는 회사라는 거죠. 네. ISP가 이제 예. 이미지 시그널. 예, 이미지 센서였습니다. 예. 그런데 자율주행 섹터가 움직일 때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이 또 가장 강하게 네. 움직이는데 넥스트 칩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칩셋 미디어보다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가지고 오신 건가요? 일단 칩스 미디어는 굉장히 최근에 단기적으로 너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물론 넥스트 칩도 좀 올랐는데. 네, 근데 이제